호흡기 감염으로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교황은 주님부의 대축일과 헝가리 방문 등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발표됐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세계적인 생명 수호 운동인 생명대행진이 지난 1일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생명대행진에는 시민과 성직자 등 1000여 명이 모여 생명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둘러 피어난 봄꽃들과 함께한 주말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을 재현하고 기억하는 성주간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합니다. 호흡기 감염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일 퇴원했습니다. 교황은 소아암 병동에서 세례를 주기도 하고 딸을 잃은 부모를 위로하는 등 감동적인 모습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바티칸으로 돌아온 교황은 어제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로마 제멜리 병원을 떠나기 전 신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퇴원 전날 밤 어린 딸을 잃은 부부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합니다. 특히 교황은 소아암 병동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황은 이번 나흘 만에 치료를 완료하고 퇴원했습니다.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을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퇴원 직후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교황은 병원에서 만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티칸으로 돌아온 교황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교황은 성지를 축복했으며 차량에 탑승한 채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Vi ringrazio per la vostra partecipazione e anche per le vostre preghiere che nei giorni scorsi avete intensificato. Grazie davvero. 교황은 미사에서 이민자를 비롯해 최근 세상을 떠난 노숙인, 혼자 사는 노인, 아픈 사람,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청소년 등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사람을 위한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ratelli e sorelle, con questa celebrazione siamo entrati nella settimana santa. Vi invito a viverla come si insegna la tradizione del santo popolo fedele di Dio. cioè accompagnando il Signore Gesù con fede e con amore. 교황은 예정대로 주님 부활 대축일 관련 일정을 소화할 전망입니다. 성목요일에는 소년원을 찾아 발씻김 예식을 거행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로 계획된 헝가리 방문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딸을 원하는 부모에게는 딸을, 아들을 원하는 부모에게는 아들을 낳게 해주는 기술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영화의 소재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생명 윤리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지 김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정자를 골라 자녀를 원하는 성별로 인공수정하는 기술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미국 뉴욕의 웨일 코넬 의대 연구진이 개발한 이 기술은 딸을 원하면 X 염색체를, 아들을 원하면 Y 염색체를 인공수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만들어진 디자이너 베이비인 겁니다. 부모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부모의 선택에 따라서 자녀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될 경우에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동등한 존재라고 볼 수가 없죠. 가톨릭 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이러한 기술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목적이나 바람을 만족시키는 대상과 도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둘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성별을 선택하는 건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성감별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 유전자 편집, 조작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인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출산의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박 신부는 기호와 선호에 따라서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배제하는 사고방식이 점차 사회적으로 확대된다면 사회적 연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체외 수정이 허용되면서 결국 이러한 결과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정부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우려하던 바가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이제 국가에서 정부나 이런 쪽에서 정부에 관련된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최대한 이 부분을 규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CPBC 김정호입니다. 낙태 반대를 외치는 세계적인 생명 수호 운동이죠. 제12회 생명대행진이 지난 주말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장 작은 생명인 태아를 위해 올해도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생명 존중을 향한 시민들의 12번째 발걸음을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의 문화를 향한 발걸음은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펼쳐진 생명대행진에는 천여 명의 신앙인들과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인간 존중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외치는 생명대행진이 시작된 지도 올해로 12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낙태법 공백이 장기화되고 여성의 결정권만이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태아의 생명에 시민들은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우리는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걸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이 존중받을 때까지 걸어야 합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인간 생명인 태아.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장 이성효 주교는 인공지능 챗 GPT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챗 GPT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답니다. 태아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답이 네, 태아는 인간이며 출생 전에도 이미 인간으로서의 존재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낙태 합법화를 이끈 로데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서 생명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차이제 생명대행진 조직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호기를 맞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죄 부활시켜야 합니다. 생명 친화적 법안 반드시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카톨릭도 개신교도 여와 야도 너와 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행진은 보신각을 시작으로 세종로, 안국역 방면으로 3.8km가량 이어졌습니다. 생명 존중을 위한 발걸음에는 남녀노소도 없었습니다. 지금 뭔가 뿌듯해요. 낙태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낙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죽음의 문화가 드리운 사회에 경종을 울린 생명대행진. 올해도 울려 퍼진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은 꺼져가는 태아의 생명에 한 줄기 빛을 비춰줬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 1일 주교자 명동 대성당에서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세 번째 미사로 김홍섭 판사 기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신자들은 김홍섭 판사의 모범을 따라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삶을 신앙 안에 뒀던 김홍섭 판사. 김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른 삶을 살았습니다.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으로서 가난과 형제를 실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본보기가 된 김 판사의 삶과 신앙은 사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1일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김홍섭 판사 기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정대주교는 미사 강론을 통해 김홍섭 판사는 하느님의 백성을 모아들이기 위해 깊은 헌신의 삶을 산 법관이었다며 김 판사를 기렸습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또 하느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사법제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 하셨던 그분의 삶의 모습은
그분이 얻으셨던 불리웠던 여러 많은 칭호들 가운데서도 드러납니다. 김 판사는 법조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죄수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사형수 선교에 힘쓰면서 사형수의 아버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에 대해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고 증언하며 자신의 삶의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주교는 김 판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시한 평신도상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영혼 구령에 몰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소년범들을 교화하고 사형수들을 구원하고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자선 활동과 선교 활동에 헌신하신 평신도이셨습니다. 정대주교는 김 판사의 사랑 실천은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 한 신앙인의 진실한 자세였다며 김 판사의 삶의 여정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기쁨의 여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판사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가 공통으로 나눠받은 사도직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불리움 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김홍섭 바오로 판사님이 바랬던 그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정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미사에는 유가족과 가톨릭 서울법조회 회원들, 신자 4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김홍섭 판사는 1915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1926년 원평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40년 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45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후 1946년 판사로 자리를 옮겨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1953년 세례를 받은 후 1964년 제속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한국 근현대사 신앙 선조들을 기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3월 안중근 의사를 기리는 첫 미사를 봉헌했고 11월에는 선우경식 요셉원장을 기리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기억하다 빛과 소금이 된 이들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오늘은 이념이라는 칼날 아래 쓰러진 무고한 시민들을 기억하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입니다. 최근 열린 제주 기쁨과 희망 포럼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4.3을 진정으로 기억한다면 희생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마음으로 4.3과 희생자들을 기억한다면 희생자들에게서 자신을 희생의 몸으로 내놓은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CPBC 뉴스도 4.3 사건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